안녕하세요. 에코앤드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는 심정이 어떠실지 정말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기적인 에코앤드림의 관점은 변한 게 없다. 단기적인 업황의 쾌심 상황이 에코앤드림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얘기를 드려도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이 영상은 위로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 종목을 끊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믿고 장기 투자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점검의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최근 하단 박스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요, 또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락을 하다가도 아래 꼬리를 달고요, 재차 반전을 하면서 결국은 박스권 형태 안에서 움직임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강한 공포심이 드는 최악의 저점 상황에서 항상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속도가 이번에는 테슬라와 LNF의 계약 해지건이나 LG엔솔과 포드 간의 계약 해지건들로 전기차 캐즘이 정말 기업들에게 계약 해지를 안겨다 줄 만큼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번엔 다소 상승하는 속도가 수직적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뉘어주는, 과거처럼 수직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이 형태보다는 약간 옆으로 각도를 뉘어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수급의 심리적인 부분이 주가의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업황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성장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 따라 주가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 자체적인 기술이 잘못돼서 이 현대차 밸류체인에서의 이 계약 해지를 당한다거나 이 회사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황 문제에다가 해당 회사까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투자 판단을 고려해 볼 사항이겠지만, 이 회사 자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IR 확인도 한 상황이고요. 회사가 제시했었던, 그리고 그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성장성에 대한 실적 향상 부분은 속도가 늦어지겠지만, 뭔가 물량이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최소한 올해 수준 정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이 풀리게 된다면 유지를 하고 있다가 충분히 다시 성장 기로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이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 부분을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업황 문제이고 해당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적이나 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종 전기차 관련 소재 종목들인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도 보시면 에코앤드림과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락 형태의 플래그 형태, 하락세가 지속 연출되고 있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차 소재 납품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업황의 문제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추이의 삼각 플래그 형태의 조정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전기차 관련된 소재 납품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주가가 대부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이 기업들의 문제라기보단 업황의 문제이죠. 즉 업황이 언제 어떤 식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회사들의
최상단 밸류체인 고객사이죠. 뭐 SK온이나 현대차와 같은 해당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는 상단 밸류체인 업체들의 전략이 곧 미래의 전기차 전략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단 밸류체인 업체들의 현재 행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행보들과 미래에 나타날 전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업황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는 안 좋지만 미래에도 안 좋게 생각해서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는 안 좋지만 미래에는 회복하고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근에 LG엔솔과 포드와의 전기차 배터리용 계약 해지가 가장 먼저 이 시장을 뒤흔들었죠. 그런데 이 포드 같은 경우는 LG엔솔뿐만 아니라 SK온과도 결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온과 포드의 전기차 합작 배터리 공장인 블루어벌 SK 합작 법인이 조인트 벤처 시기로 2023년에 설립이 되었었는데요. 2023년에 설립을 해놓은 이 SK온 포드 블루어벌 SK 배터리 셀 공장이 합작법인 체제가 종결됐습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지만 하려고 했었던, 합작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포드 전기차에 납품을 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포드는 그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에 탑재하려고 했었던 전략상에서 이 블루어벌 SK가 가장 중심이었는데 이 전략이 해지됐죠.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후발주자였기도 했고요. 애초에 전기차 부분에서 포드 전기차를 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이런 쪽들이 주류 전기차 아니었습니까? 포드 전기차는 애초에 뭐 출시가 된 적도 없고요. 잘 못하던 업체이기도 해요. 잘 못하던 업체가 발을 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간 잘하고 있었던 현대차나 GM이나 테슬라가 전기차 전략을 크게 후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테슬라가 LNF와의 3조 원 규모의 이 하이니켈 양극재 계약을 해지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부 물량이라는 것이고 다른 고객사에서 받고 있는 주력 하이니켈 양극재는 지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체 전기차 판매량 대비해서 최근 한국 양극재와 셀 업체들의 계약 해지가 되고 있는 그런 규모는 실질적으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기차 캐즘이 끝나가려나 보다 싶어서 기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이 시장 기대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막바지 투시 막화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신호는 포드와 테슬라와 같은 이번 전체 시장 대비한 작은 물량이거나 포드처럼 전기차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었던 업체의 계약 해지가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GM이라든지 혹은 테슬라의 추가적인 대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부분의 계약 해지, 그런 신호들이 새롭게 나온다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포드와 테슬라의 일부 물량 계약 해지로 이 전체 시장이 앞으로 돌아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판단 근거로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앤드림의 주요 메인 고객사인 SK온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SK온은 공격 경영으로 흑자 전환을 승부낸다. 미국 배터리 공장 3곳을 2년에서 3년 내 추가 가동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전기차 캐즘이 가장 극심했었던 올해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SK온의 이석의 대표이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가 2년에서 3년 내에 상당히 수그러들 것이다. 미국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안정적 배터리 수주를 통해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흑자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SK온이 바라보고 있는 2~3년 내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정부가 올해 10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고 단기적으론 쉽지 않겠지만 26년, 27년을 걸쳐서 테네시주에 있는 글로벌 SK 이 공장을 신규 가동할 예정이며 27년 이후에는 켄터키에 있는 이 공장을 추가 가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공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약 19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연간 127기가와트시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하반기 미국 전기차 보조금 철폐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캐즘은 앞으로 2년, 3년에 걸쳐서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들과 함께 테네시주의 글로벌 SK 이 공장을 내년에 가동할 예정이고 27년 이후에 켄터키 이 공장 추가 가동,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차와 SK온의 배터리 합작 공장도 조지아에서 내년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때문에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하기 쉽지 않고 가동률이 저조할 것은 이미 업계들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일부 물량들이 계약 해지가 돼버리니까 야, 전기차 시장이 정말 안 좋구나 라는 정말 막바지 투시 막화가 이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SK온은 이런 캐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격 경영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앤드림의 주요 고객사인 SK온과 현대차가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에코앤드림의 장기 전망도 믿을 수가 없겠죠. 에코앤드림이 2030년까지 10만 톤의 탈중국 전구체 라인을 구축해서 글로벌 전구체 탑티어 업체가 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언제? 2024년 공장을 지으면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과연 정말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했을까요? 에코앤드림 김민용 대표이사께서 글로벌 탑티어 전구체 업체가 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정말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회사가 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자. 이것보다는 회사의 이 10만 톤에 대한 수요가 정말 발생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역추적을 해봐야겠죠. 역추적을 해보니 에코앤드림의 잠재 고객사들인 LG그룹이나 포스코그룹 혹은 일본의 닛산, 유럽의 파워코, 그리고 기존 라인들인 유미코어나 SK온 여러 밸류체인들이 있겠지만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었던 SK온 현대차라는 주력 배터리 셀과 완성차 업체의 전략을 보니 SK온은 2~3년 내에 전기차 캐즘이 많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추가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공장에 수십조 이상을 투자해서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신규 투자 관련 내용들도 올해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수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캐즘 여파가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했었던 이런 SK온과 현대차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캐즘의 여파를 생각해서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외부적으로 뉴스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기 비전을, 장기 계획을 알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코앤드림과의 전구체 합작 전략도 함께 논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나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은 장기 비전을,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하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과도 이 향후 배터리 셀이나 완성차를 많이 만들 때 이 소재 업체들이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코앤드림이 북미 시장에서의 탈중국 전구체 전략에 있어서 SK온과 현대차의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가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런 SK온과 현대차의 핵심적인 미국 내 탈중국 소재 수급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현대차로 최종 납품되는 35,000톤 전구체 레퍼런스로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SK온과 현대차의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미래 계획들에 대한 힌트는 에코앤드림의 아까 말씀드렸었던 10만 톤까지의 이런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과 현대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 혼다라든지 일본의 닛산과 같은 특정 완성차 업체가 미국의 전기차 전략을 확장하기 위해서 SK온과 닛산이 1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이거는 25년 4월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번 12월 30일 오늘자 뉴스인데요. 혼다가 LG 배터리 공장, LG 엔솔 배터리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혼다가 전기차를 안 만든다고 했다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 보이시죠? 장기전 대비에 포석을 다지기 위해서 혼다도 미국에 있는 LG 엔솔 배터리 공장을 인수해서 장기 전기차 관련된 포석을 깔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포드 같은 전기차를 잘 못하던 업체들은 계약을 취소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회사 내부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보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업황이 바닥이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적극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이 나중에 업황이 풀렸을 때 즉각적인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장기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완화가 되고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바라보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오죠.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게 부각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업황이 좋을 때 최근에 로봇 같은 업황 보시면 좋잖아요. 미국이 로봇 성장 행정명령을 내고 또 노랑봉투법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산업의 인구 부족과 제조업 리슈어링으로 로봇의 투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면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아직도 안 좋은 상황들도 있고 개별 기업들의 납품량들이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이 로봇 관련된 투입 시기도요. 지금 당장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봇 기업들도 이면에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속도가 장기전이다. 이런 실질적인 현재 주가를 대변해 줄 수 없는 악재들도 있지만 뉴스에서는 좋은 내용들만 부각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업황이 안 좋으면 특히 전기차 같이 지금 당장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뭐 계약을 해지했다 등등 안 좋은 기사들만 부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면에 잘 찾아보면 안 좋은 내용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는 즉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포석을 깔고 있는 SK온과 뭐 혼다나 닛산 같은 대표적으로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죠. 네. 이런 장기전 포석을 깔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 전략 단기 재무 상태를 뭐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 팔리는 전기차를 사업을 뭐 철수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식을 많이 해 보셨으면 오래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안 좋은 뉴스는요. 재료 소멸로서 오히려 그 부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공포의 투매를 잡아 가지고
남들과 반대로 투자를 했을 때 미래에 내가 보고 있는 그런 투자 관점이 실현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 너무 안 올라가고 전망은 좋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업황이 잠시 침체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외에 다른 주식들이 강하게 올라가서 내 종목이 돈이 안 쏠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마이너스 손실률 보기도 싫고 좀 더 강한 종목으로 사고 싶어서 갈아탔더니 그 종목이 내가 손실 보고 갈아탄 종목이 1 년, 2년 뒤에 보니까 내가 팔아버렸던 단가가 저가였더라.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 관련 소재 업체들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에코앤드림의 메인 벤더 중에 SK온이 오히려 닛산과 15조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놨잖아요. 포드는 배터리 계약을 해지하고 있지만 닛산이나 혼다 그리고 또 이면에는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약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미래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계약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각종 논의들이 업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업계 관계자분들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전기차가 캐즘이라서 뭐 당장 내년에 뭐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만은 27 년, 28 년을 바라보고 그때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약을 체결해 놓는 단계로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나온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SK온과 닛산의 15조 원 규모 전기차 계약. 이 배터리는 28 년도 닛산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미리 해 놓은 거죠. 즉 25 년, 26년 수요 캐즘인 것을 알고도 들어온 거예요. 올해 내년 캐즘인 것을 알고도 '캐즘이 풀릴 것이다.' 28 년도 전기차 시장을 타깃으로 계약을 미리 해 놓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혼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최근 LG엔솔과 이 벤츠, 유럽에 정말 잘 만드는 독삼사 중에 하나죠. 벤츠 같은 경우가 아주 전기차 전략을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LG엔솔과의 올해 2번 이상의 수조 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검증이 됐잖아요. 결국은 뭐 포드나 테슬라 일부 물량들은 단기적인 캐즘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계약 해지를 하고 있지만 정말 단편적이고 시장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LG와 벤츠의 이 계약도 28 년도 전기차 생산 라인에 대한 타깃으로 수조 원대 계약을 미리 따 놓은 것이잖아요. 올해만 해도 대표적으로 크게 3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큼지막한 계약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내년이 들어서면은 캐즘이 점점 풀려가면서 27 년, 28 년을 바라보는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업황이 좋아질 때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미리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어차피 업황은 좋아질 거고 풀릴 것이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해 놓고 안정적인 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응해서 확실하게 실적을 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차 업황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업황이 얼마든지 풀릴 만한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수개월 내에 이 캐즘이 어떻게 언제 풀릴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못 하고요. 그런데요. 26년 11 월에 무슨 일이 있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26년 11 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공신력 있는 이 사전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공화당 대비해서 민주당이 15 포인트 정도 우세하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안 좋은 게 유럽은 좋거든요. 유럽은 30%대 고성장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이 미국 영향을 많이 받죠. 이쪽으로 진출을 많이 해 놨기 때문이죠. 미국에 진출을 많이 했는데 미국 전기차 성장률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의 연비 규제 완화나 보조금 폐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때 트럼프의 정책이 약간 힘을 잃고 친환경 정책 및 전기차 정책 기조가 단숨에 살아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기 미래의 정책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을 이 당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27년, 28년, 29년에 대한 이런 정책 기조들,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기조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이 정책 기조가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정말 안 좋고 모든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에게 빛이 보이게 될 텐데요. 정말 극단적인 바닥권에서의 한 줄기 빛은요,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최고점에서 조그마한 악재만 나와도요, 급락을 하게 되고요. 최저점에서 조그마한 호재만 나와도 상한가를 가버리기도 해요. 그게 주식입니다. 정말 한 줄기 빛도 없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이 부분이 반전될 수 있는 작은 한 줄기 빛이 주가의 추세를 바꾸고 방향을 바꿉니다. 누구도 안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었던 정말 좋은 업황에서도 어떤 작은 흔들림 포인트만 나와도 주가가 고가에서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전체 추세가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게 주식이고, 경험을 해 보셨다시피 정말 죽을 것 같아. 1 년간 52주 신저가를 가 버렸어. 52주 신저가를 가면서 저점을 깨뜨렸어. 이때 손절 물량 많이 나왔을 거예요, 손절 물량. 실제로 손절했다라고 연락 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손절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단 며칠간의 이런 저점을 극복하고 나니까 금방 주가가 바닥에서 60%가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바닥권에서의 작은 한 줄기 빛이 나오게 된다면은 강한 반등을 줍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꺾여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방향에서의 일부 반등이기 때문에 전체 추이를 바꾸진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번 LG엔솔과의 보드 계약 해지, 테슬라와 LNF 간의 계약 해지 건들이 이 투심을 막바지로 크게 자극하면서 바닥을 비로소 터치하고 나서 수렴을 만들어 주고 이 삼각 플래그 형태의 깃발 형태의 수렴의 끝단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바닥권 반전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은요, 이 박스권의 하단과 박스권의 상단을 감히 단기적으로는 업황이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박스권의 바닥이 어딘지, 박스권의 상단이 어딘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에코앤드림이 제시했었던 장기 10만 톤의 비전과 그리고 미국의 탈중국 정책에 있어서 프리미엄 시장을 성장성 삼겠다. 탈중국 전구체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탑티어가 되겠다. 이런 비전들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박스권이 참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 흐름상에서 매물대 하단권에서 매집을 해 놓고 목표 라인인 6, 7, 8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이 좀 지연되고 길어지고 있지만 평균 단가가 어디시든 간에 6만 원, 7만 원대 라인이 오게 된다면은 큰 수익이 날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쵸? 큰 수익을 내고자 들어왔다면 이 정도 변동성은 감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은행 적금이 아니잖아요. 은행 적금은 최종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률 퍼센테이지도 낮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하잖아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큰 수익을 얻고자 들어왔다면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의 특징이 침체가 될 때는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업황이 살아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발휘가 될 때가 되면은 그 어떤 업체보다 고성장을 할 수가 있는, 변동성이 아주 심한 고성장주, 고변동주란 말이에요.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장기 산업 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과도하게 공급을 시켰었던 이 원자재 부분들을 공급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공급을 과잉시켰었던 부분들의 공급이 축소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미래 배터리 수요가 높아질 것을 이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배터리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한 부분을 원자재 선구매로, 원자재 선구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면 원자재 가격은 높아지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즉 원자재 가격이 미래에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서 리튬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튬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즉 이게 전기차도 전기차겠지만 ESS나 로봇이나 드론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배터리의 전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리튬 같은 원자재를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서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은요, 전체적인 2차 전지 업계의 실적을 향상시키고요. 이것은 전체 2차 전지 업황의 실적을 받쳐주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리튬을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리튬 가격의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 2차 전지 대형주가 리튬 가격 상승에 있어서 하방을 지지받는다면 에코앤드림도 바스켓 매수세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에코앤드림이 자체적으로 이 전기차 소재군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약한 건 맞지만, 다른 대형주들의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함께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미래 배터리 수요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미래에 많이 팔리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리튬 구매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배터리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ESS도 있겠지만,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전기차 부분도 캐즘이 지금 아주 심각하지만 점차 풀릴 것이다. 풀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가 혹은 내년이 전기차 부분의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감히 언제 어떤 트리거로 풀린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기조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에코앤드림이 얘기하고 있는 10만 톤까지의 그 비전이 저는 실현될 거라고 보는 게요. 이 회사가 이 2010년도 배터리 산업이 전혀 성장 기로에 들어서지 못했을 때, 2010년도 초반에 주식시장에서 무엇이 핫했나요? 건설주라든지 자동차, 화학 이런 쪽들이 좀 강했죠. 배터리 소재군들에 대한 미래 비전이 거의 안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2010년도 초반 배터리 관련된 산업의 비전이 크지 않을 때 에코앤드림은 미리 장기 관점에서 배터리 수요가, 배터리 산업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2010년도 초반부터 촉매 사업을 기반으로 양극재 기반 물질인 전구체 사업으로 진출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LG화학과도 거래를 했었던 이력이 있죠. 대기업과 거래를 했잖아요.
LG화학이 당시에 양극재를 만들고 있었는데 에코앤드림이 이 대기업과 일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을 시작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유미코어라는 이 양극재 회사도 글로벌 탑티어였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던 글로벌 탑티어 유미코어가 지금 당장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어쨌든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과 에코앤드림이 실질적인 계약을 해서 2010년도 당시부터 납품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합작을 해 가지고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었다. 결국은 기술이 뛰어납니다,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공침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소립경 전구체라고 해 가지고 기술 좋은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SK온과 현대차가 미국의 IRA 탈중국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니까 에코앤드림을 찾은 겁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있었을 거고요. LG화학이나 뭐 다른 업체들, 전구체를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포스코도 전구체 하고 있고요. 그런 대기업들의 전구체를 찾은 게 아니라 에코앤드림의 전구체를 찾았잖아요. 그만큼 에코앤드림의 기술력이 그들이 원하는 역량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퍼런스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업황이 풀리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에코앤드림이 최초에 얘기했었던 이 35,000톤 초도 물량이 뭐 최초에는 이 김태민 부사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이 김미영 대표이사께서도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제공을 했었던 내용들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쯤이면 상당한 긍정적인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쉽게도 업황이 빠르게 풀리지 않자 단기적인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방향이 다소 방향이라기보다는 속도가 다소 좀 둔화됐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는 둔화가 됐더라도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앤드림이 이 35,000톤 물량은 물론이고 추후 100,000 톤까지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첫 번째는 업황입니다. 전기차 업황. 업황에 대해선 풀릴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앤드림이 탈중국 전구체 시장에서 글로벌 탑티어가 되기 위한 기업이에요. 그것을 포부로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탈중국 글로벌 탑티어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산 전구체를 배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PFE 정책이라고 트럼프가 서명했잖아요. 2030년이 되면은 에코앤드림의 전구체가 미국에서 상당히 잘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 전구체가 미국에서 2030년 기준에서 10% 이상이 쓰이면은 셀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기준 중국산 전구체 비중이 10% 이하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지금은 도로의 10대 전체 자동차 중에서 미국에서는 1대 정도가 전기차 비율로 약 10%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30년쯤이 되면은 미국에 있는 전기차 10대 중에 최소 4대 정도가 도로에서 보일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관점들이 있고요. 그만큼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전기차들의 중국산 전구체가 아니라 한국산 전구체가 탑재가 돼야 된다면 이 에코앤드림이 얼마나 큰 활약을 하겠냐고요.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잘 못하고요. 다른 국가에서 배터리 소재 기술을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한국 업체들이 아주 과거부터 기술을 갈고 닦아 가지고 잘해요. 한국 업체만큼 기술을 역량을 보유하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어떤 국가도 없습니다. 즉 중국이 아니면 한국밖에 못한다는 건데요. 중국이 강제적으로 이 소재 밸류체인에서 점차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탈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 먹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것은 미국은 확정적이고요.
유럽도 내년쯤에 중국을 점진적으로 이 소재 밸류 체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요. 증권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이 에코인드림이 말하고 있는 글로벌 탈중국 전구체 시장에서 탑티어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적으로 소재 시장에서 배제가 되게 되면은 한국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들도요 몇 없습니다. 에코앤드림 포함해서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LNF-LS 합작법인, 그리고 LG화학 정도, 이 정도 5가지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업체에서 글로벌 탈중국 전구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수요가 많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코앤드림이 이 초기 투자를 과감하게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확장이 되는 업황의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10만 톤까지 비전을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비전이 실현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장기 관점을 보고 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에코앤드림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새해가 또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 바닥이 정확하게 어디다, 조금 더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새해 초반부터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든 새해 초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6년 상반기가 정말 이 에코앤드림 투자자분들께 있어서 막바지 그런 어 악재성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힘든 구간이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몇 달만 잘 참아 보시고 인내해 보시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뭐 댓글로 혹은 뭐 개별 연락이나 문자, 카톡으로 저에 대한 원성과 비방이 쏟아집니다. 네, 정말 저도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그래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포기 안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그 결국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당장 실현이 안 되고 자꾸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와, 저 사람 사짜네. 실력 없다. 형편없다. 저 사람 때문에 손실 많이 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과가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말도 이제는 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 종목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근거들로 인해서 확신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분명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어깨에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회사에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지금 당장 힘든 주주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네, 이번 영상 마치겠고 다음번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